올해 하루 중 외국인 최고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차이나 리스크에 놀란 외국인의 로스컷이 일어난 시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취미가 주식의 리션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항생테크 ETF의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근 반년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부분 최근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내린 건 내린 건데 왜 내렸고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최근 반년 동안 중국 시장의 주요 이슈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럼 잘 따라오세요. 하락의 시작은 중국의 설날인 춘절이 끝난 2월 17일부터였습니다. 3월 9일까지 무섭게 주가가 빠졌는데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24%나 빠졌습니다. 이 기간의 주요 이슈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 중국인민은행이 400억 위안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테슬라가 장중 마이너스 13% 빠지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1.6%까지 상승하는 등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홍콩 증권 거래세를 30% 인상한다는 소식에 중국 남아 본토 자금 2조 5천억 원의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락 기간은 5월 14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주가는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이슈로는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미국 측에서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등 중국의 국제적 규범을 지키라라고 지적하자 중국 측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인권 문제 탓하지 말고 흑인 사망 등 미국 내 인권이나 잘 처리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을 질타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미중 관계가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며 증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배달의 민족인 메이투안 디엠핑에 배달원 처우가 좋지 않다면서 메이투안 디엠핑의 대표를 불러 질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분했는지 메이투안 디엠핑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한시를 올렸다가 삭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메이투안 디엠핑의 대표가 중국 정부에 대들었다가 쌍코피가 날 정도로 혼쭐이 나고 있는 알리바바 마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 메이투안 디엠핑의 주가가 장중 마이너스 10%나 빠지며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나이키와 H&M이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의 이유로 신장 위구르의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내 나이키와 H&M의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이키를 입력해도 관련 상품들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차이나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락은 7월 27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의 주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였습니다. 주요 이슈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외부 세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한 경계감을 나타낸 것이 보도되면서 올해 하루 중 외국인 최고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최근 중국 당국의 전방위적 규제 소식이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독점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국판 카카오택시, 디디추싱을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리게 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규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교육 업체에 대해 비영리 업체로 변경시키고 광고도 못하게 하는 등 사교육 기업의 강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관련 규제로 관련 기업인 비리비리와 콰이쇼의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넙죽 엎으려 손하기를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세 번째 기간의 큰 하락은 차이나 리스크에 놀란 외국인의 로스컷이 일어난 시기라 생각됩니다. 캐시 우드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자사가 보유한 중국 기업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 테크 기업인 바이두, 텐센트, VIP숍의 주식을 약 12조 매도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패닉셀 장세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간 중국 증시에 외국인의 자금이 탈중국하는 것이 보여지는 게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 6.55를 넘어가는 위안화 약세가 보이며 대량 자금 유출 흐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생테크 ETF의 주가가 하락에 따른 중국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7월 9일 미래에셋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이 3프로에서 코멘트한 것이 있는데 대응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해당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 보더라도 결국 이제 중국 자체의 빅테크 기업들 혹은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게 되면 네. 결국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중국 내부의 마켓을 누가 차지할지 생각해 보면 그걸 미국 기업들에게 뺏길 수는 없는 마켓인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네. 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시장 전체 이커머스 시장보다 중국 한 국가의 그 이커머스 시장이 3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한 것 이상으로 중국이 모바일 결제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국내가 됐던 중국이 됐던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모바일의 보급률이나 모바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 살 때 온라인 결제 비중 중에서 모바일이 몇 퍼센트 되는지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결제하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 그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구매하는 거 중 65%를 모바일로 할 정도니까 모바일 보급이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의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어쨌든 글로벌하게 중국이 가장 큰 국가, 가장 큰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그 기업들을 완전히 꺾는다는 건 사실은 조금 이제 의아면은 있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도 중국 당국은 너무 난립되는 거나 기존의 질서를 조금 재정비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같고 그런 규제의 시간이 꽤나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 규제의 시간 이후의 회복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투자자는 분명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현장에서. 항생테크 ETF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 빨리 중국 당국의 규제의 시간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